2월 8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네, 강한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선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운 날씨까지 겹쳐서 구조 작업이 더디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연락이 끊겼던 한국인 유학생 한 명은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어젯밤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서 우리 119 구조대원, 또 육군 특전사 요원 등 118명, 그리고 수색견 4마리로 구성된 긴급보호대가 오늘 새벽 1시쯤 공군 수송기를 타고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네. 피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또 도우러 가신 분들도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월드클래스에서도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방송 시청 인증사진 당첨자 2분 자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괜찮고 보기 편해요. 잘 챙겨볼게요라고 해주신 070909EJ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신비윤님까지 이렇게 2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 보시다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네, 날씨 챙기고 상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김민재 기상캐스터. 좀 바깥 활동도 하고 싶은데 이 미세먼지 언제 좀 사라지나요? 네, 요 며칠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 청정한 북풍이 불어와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대기질이 나아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이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현재 서울은 매우 나쁜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지역도 오전에 매우 나쁜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 동쪽 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영하 1도, 대전 영하 4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물러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대구 11도, 창원, 부산 13도 안팎으로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의 비 소식과 함께 공기질도 한결 좋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든 해외에서든 어디서든 꼭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앞서 들으셨듯 미세먼지도 심한 데다 이렇게 안개까지 짙은 곳들이 많아서 조심 운전이 필요합니다. 차 간격은 미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해 주시고 비상등과 안개등도 적절히 활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출근 정체도 길어집니다.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는 도봉터널에 진입한 이후부터 성수분기점까지 꽉 막혀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여의상류 나들목을 지나는데 50분 정도 예상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국회대로 진입을 앞둔 지점이죠. 신월나들목 부근에서 5km 구간 정체고 분당 수소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나들목 부근에서 밀리는데 1차로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용인서울선 서울 방향 정체는 서분당 나들목 부근에서 살펴지고 있고요. 경부선 이용하신다면 서울 쪽으로 수원신갈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1시간 5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경부선의 경우 양재 주변 정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7,8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주말 페루에서 난 산사태로 현재까지 40명이 숨졌습니다. Eso está hecho un desastre completo, ¿ya? Y tenemos ahorita cuerpos regados, están muertos. 1기 신도시 20년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초등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졌습니다. 부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머니클래스 반값 아파트가 등장했다는데 아파트 시세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 알아보고요. 상클라이프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 연예계 소식 알아봅니다.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인명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벌써 7,800명을 넘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오늘 새벽에 118명의 긴급 구호대를 급파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규모 7.8의 지진 이후 수백 건의 여진이 이어지며 도시 전체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은 잿더미로 변했고 길은 깨지고 갈라졌습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실려 나옵니다. 한 아버지는 숨진 딸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습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7,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악의 경우 2만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8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열악한 환경 탓에 구조 작업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은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새벽 긴급 구호대를 급파했습니다. 소방대원과 특수부대원 등으로 꾸려진 118명의 구호대가 군 수송기를 타고 튀르키예로 떠났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연락이 끊겼던 한국인 여행객 1명이 안전하게 대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남미 페루도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지금까지 40명이 숨지고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끊긴 도로가 많아 구조대가 접근하기 쉽지 않고 구호 물품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마을로 쏟아져 내립니다. 집들이 통째로 힘없이 떠내려갑니다. 마을은 폐허가 된 듯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No hay casas, todo eso está hecho un desastre completo, ¿ya? Y tenemos ahorita cuerpos regados, están muertos. 지난 주말부터 쉬지 않고 쏟아진 폭우로 페루 남부 카마나주 지역에 산사태가 일어나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금까지 40명이 숨지고 7개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Son más de 1,000 familias damnificadas, ¿no? Donde se puede decir que de un 90% ya no tiene validez sus viviendas, ¿no? Han sido completamente destruidas. 직접적인 산사태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물과 식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2만 명 정도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산사태로 끊긴 도로가 많아 구조대의 접근이 쉽지 않고 구호 물품 전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페루 정부는 구조 활동과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국의 일자리 지표가 좋은 상태를 보이면서 한동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게 될 거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일자리 시장이 이렇게 강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워싱턴 경제클럽이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미국 일자리 상황에 대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Labor market report for January. And it's very strong. It's certainly stronger than anyone I know expected. And so, but I would say we didn't expect it to be this strong. 지난 3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시장 보고서에서 미국의 실업률은 3.4%까지 떨어져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업 분야를 제외한 일자리도 시장 전망치의 3배에 가까운 51만 7천 개가 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때문에 당분간 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I would say it kind of shows you why we think that this will be a process that takes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The labor market's extraordinarily strong.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만간 멈출 거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런 낙관론에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 물가를 잡는 과정이 부드럽기보다는 험난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정부가 또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오래된 계획도시의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만 지나면 튼튼하더라도 부수고 새로 짓게 해주겠다는 건데요. 분당과 일산을 비롯해 1990년대에 지어진 일기 신도시 3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1990년대 서울 주변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까지 5개의 신도시가 지어졌습니다. 총 36만 가운데 70%는 지은 지 20에서 30년 사이 아파트입니다. 10곳 중 7곳은 재건축 연한 30년을 못 채워 재건축 시도를 못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런 일기 신도시 아파트에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은 지 20년만 지났다면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 재건축의 가장 힘든 관문인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도 주거지역은 최대 300%, 준주거지역은 최대 500%까지 올려서 고층으로 가구 수를 늘려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등과 같은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자족기능 확충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또 질서 있게 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기 신도시만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노후 계획 도시로 정했습니다. 서울의 개포동과 목동, 상계동은 물론 부산의 해운대, 광주 상무지구 등 전국의 49곳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가 이미 자체적으로 내놓은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있다 보니 단지별로 셈법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숨진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아이의 부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아이의 부모를 어젯밤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 A씨가 어제 낮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아이의 멍자국을 자해 때문이라고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어떤 걸 달아줘야 되죠?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네. 달아주셔야 돼요. 네, 꼭 달아주셔야 저희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시락의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 E to the do to the song, E to the 용 to the 주. 하. 아까 이거 그 예전에 한참 인기가 있었던 네, 오영우를 지금 피디님이 헛웃음을 짓는 소리가 제 귓속으로 들렸습니다. 갑자기 하자 그래가지고. 네. 잘 봤어요. 그래요? 첫 번째 도시락 얼른 열어주세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뒤집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함께 극복하겠다. 말다운표 안에 들어있죠. 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어제 자필 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연인 이다인 씨와의 결혼 소식을 적었는데요. 열애를 인정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네, 이거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프로포즈를 했고 또 승낙을 받았다면서 영원히 제 편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4월 7일 결혼식을 올리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시련에 함께 극복하겠다고도 하면서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그 예비 신부 이다인 씨는 배우 견미리 씨의 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배우 이유비 씨의 동생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타 가족이 또 탄생을 하는 대단하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장모 그리고 처형이라고 하죠. 이제 모두가 이제 연예인이니까 배우고 하니까 같이 활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연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 두 사람 연애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열애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팬들이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또 이다인 씨의 가정사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이승기는 18년간 함께한 소속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갈라섰고요. 지금도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혼 소식을 알린 건데요. 오는 15일 결혼 발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섭니다. 네. JTBC 새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피크타임 제작 발표에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피크타임 제작 발표에서 이승기 씨를 뵐 예정인데 응원의 마음을 또 전하고 오겠습니다. 피크타임. 진짜 왜 나오잖아요. 제작 발표에 모르셨군요. 몰랐어요. 네,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이승기 씨 응원합니다. 네. 다음 또 도시락. 오늘 왜 그러세요? 바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아는 척 허풍입니다. 이게 미국 스타트업 오픈 AI가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어제 하루 종일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아는 척 허풍이라길래 또 이도선 기자 습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저도 쓰면서 내 얘기인가 싶긴 했습니다. 이게 출시 석 달 만에 우리 삶을 바꿀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난리더라고요. IQ가 147이래요. 저보다 높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인공지능보다도 더 잘 알아듣고 똑똑하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요? 일단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한대요. 네. 뭘 물어봐도 대답을 하는데 뭐 입춘으로 시를 지어봐라 하면 시를 쓰고 또 뭐 프랑스 파리 어떻게 다녀야 되냐 이러면 여행 코스를 짜주기까지 한대요. 일자별로 짜줘요, 심지어. 대단하죠? 이게 지난해 11월에 출시가 됐는데 월 이용자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관련 질문을 하면은 뭐 강점과 약점, 뭐 전망까지 적은 보고서를 써낸다고 하고요. 근데 수능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는 잘했어요. 영어 2등급이 나왔는데 다만 수학 공부가 조금 부족했는지 9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포자예요, 이 친구? 그러게요. 근데 그 아는 척 허풍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숙제가 없어진대요. 맞아요. 숙제를 내주면 애들 다 이걸로 해줄 테니까. 레포트 같은 것도 이걸로 하면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최근에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냥 리포트, 숙제를 내주면 그거를 거기다 치면은 쭈르륵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척 허풍은 뭐예요? 이거는 얘가 이 챗 GPT가 몰라도 아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허풍을 저와 비슷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큰 단점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오답을 말한다는 거예요. 정답인지 오답인지 본인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또 정보를 2021년까지만 학습했기 때문에 이 최신 정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픈 AI의 최고 기술 책임자도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너무 맹신하거나 또 너무 믿고 이것만 믿고 과제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발전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정말 최신 기술인데 이 챗 GPT에 대해서 이제 아이폰 이후의 최고의 혁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형 기업들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이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검색 엔진에 인공지능 챗봇을 탑재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구글도 대화형 인공지능을 곧 출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네이버 그리고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인 바이두도 경쟁의 가세에서 조만간 이런 인공지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챗 GPT 2021년까지만 학습했으면 상암동 클래스가 뭐야라고 치면 답이 안 나오겠네요. 안 되겠네, 챗 업데이트 GPT. 좀 시켜줘야겠어요. 네,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음 도시락 또 보여주시죠. 세 번째 도시락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처음으로 인정했다인데요. 이게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주장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처음 인정이 됐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건데요. 이게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들이 몇 년 전에 우리 법원에 소송 제기했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저희 JTBC에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이 베트남인인 응우엔 티탄 씨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응우엔 씨는 베트남전이 진행 중인 지난 1968년 2월에 한국군 해병 제2여단이 이 군인들이 베트남 이 폭리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티탄 씨가 당시 7살이었는데 이때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면서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이 만나봤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Chị nữa lùa lên quanh đây, họ viết ở giữa truyền này nhé, là nằm quanh có người nằm trên lúa rồi đó, có người nằm ở giữa này đó, là số bà chị là nằm đây nè. Còn phía trang đó là nhòa chỗ cái cờ nó là nhòa của chú Bả Tay, hồi mà chị chạy ra nhòa chú Bả Tay đó.
네, 55년 전 일이네요. 가족을 잃은 7살 아이는 저렇게 60대가 됐고요. 시간이 좀 꽤 지났는데 법원은 어떤 근거로 판단한 겁니까? 일단 법정에 나온 목격자나 참정국민의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여러 증거도 있었고요. 이 재판부는 한국군이 응우엔 씨 가족의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가 없고 또 이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천만 원으로 이제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이 관련법상 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넘어설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우엔 씨가 청구한 금액인 3천만 100원 그리고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옆 나라랑은 조금 다르게 갈 수 있겠고 옆 나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또 요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 베트남에서 이제 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응우엔 씨는 화상 연결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의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파병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호속 조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항소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판결로 좀 비슷한 소송이 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네 번째 도시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제자에게 뭘 시켜? 하고 물음표 찍어봤습니다. 이게 6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4학년 담임을 맡았던 지난 2020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 제자 15명에게 친구 1명을 돌아가면서 때리게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친구를 때리게 해요? 교사가요? 그리고 1명을 15명이 돌아가면서 네, 뭐 사파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또 등을 때리라고 했대요. 또 다른 제자에게는 자신의 수건을 물을 닦는데 왜 선생님의 수건을 쓰냐라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음악 도구로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 그보다 한 해 전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와, 진짜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진짜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2년에 걸쳐서 여러 번 이런 아동학대를 했던 게 적발이 됐고 결국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2020년에 저지른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확인이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게 항소심까지 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네. 이게 또 이제 판결 이유를 보니까 아이들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뭐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합니다. 네, 국내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드 클래스로 가볼까요?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참담한 소식인데요. 규모 7.8의 강진이 훑고 간 현장 곳곳엔 삶과 죽음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의 기적적인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쌓여있는 돌들을 이렇게 손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더니 잠시 뒤에 진해 속에서 아이의 머리가 보입니다. 아직은 지금 목만 나와 있지만은 여자아이가 지금 고개를 돌리자 한 시민이 아이의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고 얼굴에 있는 먼지를 좀 닦아주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네요. 예, 다행히 아이는 구조가 됐고요. 자, 또 다른 영상 보시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로 이 발 하나만 딱 보입니다. 크기를 봐서는 아이 같은데요. 살았을까요? 몸이 다 이 잔해에 묻혀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구조대원들이 철근을 잘라내고 콘크리트를 부수며 작은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잠시 뒤에 이 모래와 콘크리트 가루를 뒤집어 쓴 핏자국이 있는 이 아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행이네요. 구조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올려서 잔해 밖으로 꺼내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야 맙니다. 울음소리가 정말 살아있다는 그 신호입니다. 네네. 예, 자, 또 다른 영상 보시면요. 18개월짜리 아이가 구조대원에게 안겨 나옵니다. 다행이라는 기쁨도 잠시 아이의 언니와 오빠 그리고 엄마는 모두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벌어진 비극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죠. 또 갓 태어난 신생아가 가까스로 구조된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엄마는 숨을 거뒀다고 하네요. 지금 저렇게 아이들 일부가 뭐 무사히 구조되고 있다는 소식이 참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현지가 너무 춥다고 해요. 혹독한 날씨. 그래서 영국 BBC는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추위 때문에 또
더미 속에 있는 그런 피해자들이 더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여진도 걱정이고요. 맞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또 시민과 함께 또 생존자 찾고 있는데 갈수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네. 워낙 이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이 가까스로 살아나온 사람도 참 웃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갇혀 있는 걸 알면서도 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Duyduk seslerini. Vuruyor, sesleniyor. Bizi kurtarın diyorlar. Kurtaramıyoruz. Nasıl kurtaracağız abi? Nasıl kurtaracağız?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구조대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구조대원들이 건물 콘크리트 잔해에 일제히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면 그냥 누워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귀를 바짝 이 땅에 대고 실종자들이 내는 생존 신호를 잡아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지진을 틈타서 교도소에서 탈옥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예, 그것도 진짜 그 다른 애들도 아니고 지금 뭐 IS 그 흉악한 집단이 집단으로 탈옥을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 보시겠습니다. At least 20 escaped Syria prison holding IS inmates after quake. 지진 후에 시리아 감옥에서 IS 수감자 최소 20명이 탈출했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강진이 강타한 그 틈을 타서 IS 조직원들이 구금돼 있던 시리아 북서부 감옥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20명이 탈옥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빨리 잡아야 될 텐데 말이죠. 당분간 이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또 못 될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피해 예상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WHO는 이번 지진으로 최대 2,300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네, 그렇죠. 2,300만 명의 수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사망자, 수만 명의 부상자 외에 뭐 주택이 파괴되고 뭐 건물이 부서지고 이런 피해를 모두 입은 사람을 좀 고려한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터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진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소셜미디어에서는 지진 전조 현상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화제입니다. 화면 보시죠. 네. 튀르키예 한 도시에서 촬영하는 건데요. 한밤중 건물 사이로 이 번쩍번쩍 불빛이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하늘을 비춰보니까 이번엔 좀 더 크고 푸른 빛이 확실하게 포착이 됐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더니 그 뒤로는 모두 아시다시피 지진이 튀르키예를 강타했습니다. 이게 뭐 번개 같지는 않은데 저게 뭐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빛을 두고 지진광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지진광은 대지진 발생 전 목격되는 섬광을 말합니다. 과거 일본 나가노와 이 페루 피스코 지역 등에서도 지진이 나기 전 포착된 바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게 전조 현상이라는 건데 그럼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학계에서 여러 차례 보고가 됐지만 이 과학적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연관성이 입증되기 위해선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구름이 어떻고 뭐 무지개가 어떻게 뜨더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어떤 현상도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 지진 예측에 있어서 이 몇 초 후에 진동이 올 건지 이 정보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진짜 이런 것들로라도 몇 초라도 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그런 기술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측 불허의 지진 기습. 정말 이럴 때면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무력한 존재라는 생각만 드는데요. 튀르키예 대지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부디 기적적인 생還소식이 정말 많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에는 푸에르토리코로 가보겠습니다. 자, 푸에르토리코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카보로조입니다.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미국 인디애나주 출신의 한 20대 남성이 이곳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족들과 여행 삼아 이곳을 찾았다가 그만 21m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지고 만 건데요. 다름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올릴 영상을 찍으려고 절벽 가장자리까지 향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 안전인데요. 그러니까 인증샷이 뭐라고. 이 남성이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무시하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장 해안 경비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남성은 사고 발생 이틀 후에 익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 눈앞에서 벌어진 사고잖아요. 그럼 남은 가족들의 그 참담한 심정을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예, 유가족들은 남성의 시신을 고향인 미국 인디애나주까지 옮기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온라인 기부 사이트를 통해 운구 비용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근절이 안 되는 걸 보면 위험 지역에서 아예 촬영을 금지하거나 법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많이 받는 셀카 인증샷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이 가격 실화냐? 아파트 시세 제대로 파악하기. 최근 이 가격 실화냐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가격이 확 떨어진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강남권 아파트가 수억 원씩 떨어진 건 기본. 일부 지역에선 고점 대비 반값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급락 거래가 나타날 때마다 이거 특수거래 아니야? 라는 반응과 분양가 생각하면 더 떨어져야 돼 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살펴보고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을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서울에서도 최고가 대비 반값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실화인가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데요. 네네. 실거래가도 확인이 됐습니다. 반값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가지고요. 제가 얼른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아, 현장 발로 뛰시는군요. 그렇죠. 서대문구 H아파트인데 네. 최고가가 2021년도에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네. 최근에 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니까 진짜 반토막이죠. 2021년에 11억 5천만 원인데 네네. 지금 최근에 5억 5천. 5억 5천이 거래됐는데 그래프 보시면 점점 순차적으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거든요. 8억 5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는 반토막 정도 났고요. 최근가 거래를 보더라도 30% 이상 차이가 나서 이게 뭐냐, 왜 실거래가 됐는데 이게 진짜냐라고 물어보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관계로 의심이 되는데 왜냐하면 특수관계라면 대부분 직거래거나 뭐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데 여기는 부동산을 통했는데요. 통하긴 통했는데 현장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현장에 없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 시세보다도 30% 정도 저렴한 매물이라면 우리가 집주인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잖아요. 네. 현장 부동산에 5억 5천이 아니라 6억에 팔아줄 수 있냐, 네. 7억에 팔아줄 수 있냐, 매물이라도 문의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장 부동산에 문의도 없었고요. 매물 내놓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3억이 뚝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 이거는 거의 특수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평범한 거래는 아니었다는 거 분명하네요. 그 말씀하신 반값까지는 아니어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도 뭐 수억 원씩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네. 강남도 뭐 더 이상 강남 불편은 아닙니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수관계인지 아닌지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격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직전 거래를 보더라도 우리 강남에 도곡 렉슬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한번 보죠. 도곡 렉슬이 27억 8천만 원에서 23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4억 3천만 원. 강남에서 4억 3천이 많이 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최고가가 아닙니다. 불과 4개월 전이에요. 4개월 만에 4억 3천만 원이 떨어진 거고요. 최고가는 32억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니까 32억 대비 23억이면 30% 떨어졌죠. 강남도 30% 떨어지고 있고요. 강남의 다른 아파트들을 보더라도 개포에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를 보더라도 이게 또 최고가는 아닙니다. 직전 가격 보더라도 19억 5천만 원에서 15억 8천만 원으로. 반년 3억 만에. 7천만 원. 그렇죠. 반년 만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떨어지는 추세는 맞는데 특수관계인지 아닌지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도 뭐 8억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나요? 강남에서 한때는 랜드마크였고요. 지금 또 여전히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보시면 38억에서 30억 원으로 빠른 단기간에 이렇게 6개월 만에 8억이 떨어졌고요.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 쪽은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2억 하던 전세가 12억까지 떨어지고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거래가 뭐 특수관계인 거래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수억 원씩 떨어진 게 나오면 이게 특수관계인 거래다라고 의심을 흔히 하긴 하는데 이 정확히 특수관계인 거래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특수관계라고 하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만약에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네. 계약을 하는데 시세가 8억인데 5억에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만약 앵커님이 저한테 5억에 판다면 저는 땡큐죠. 네네. 굉장히 감사한데 네. 그렇게 파실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특수관계다. 특수관계가 뭐냐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특수관계는 친족이라고 하죠. 아하. 형제, 자매, 사촌들 이런 게 친족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사장님, 종업원 또 특수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장님이 야, 내 하는데 3억 내가 절세하기 위해서 너한테 좀 저렴하게 팔 테니까 네가 나중에 돈을 따로 줘라고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친족입니다. 그래서 친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혈족은요. 이제 본가 쪽이죠. 6촌 이내였는데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촌으로 바뀌었고요. 4촌까지가 특수관계고요. 네. 인척은 배우자의 친척인데 4촌에서 3촌. 그 외에 배우자인데 최근에 개정안을 보면 혼외자의 생부, 생모도 특수관계로 인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관계인 분들이 시가 대비, 시세 대비 3억 원이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거는 좀 의심이 된다. 절세를 하기 위한 내부자 거래라고 보고 이거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특수관계인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 아까 뭐 처음에 뭐 H 아파트 8억 5천만 원짜리가 5억 5천. 네네.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드문 사례이지만 특수관계인 사례라면요. 네네. 근데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8억 5천이 5억 5천? 어라 싶거든요. 네네. 가격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심리적으로는 동요하게 되는데 실제 이게 실제 시세까지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영향을 주죠. 줘요? 요즘 실거래가는 기본으로 다 확인을 하거든요. 네네. 부동산 앱에서도 잘 나오는데 이거를 확인 안 하고 딱 보는 분들은 5억 5천이네? 현장 부동산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지금 매물은 8억 5천 정도에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들도 8억 5천, 9억을 부르고 있는데 전화는 계속 5억 5천 매물이 있어요? 나는 5억 5천에 살 거예요 라고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특수관계에 거래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왜곡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떨어지는 가격만 보고 있지만 네네. 올라갈 때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가격을 급등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어떤 가격이 실제 전체 시장을 흐릴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네네. 자, 그럼 아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세를 어떻게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게 부동산을 안 통하고요. 네. 직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거래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뚝 떨어지잖아요. 이상한 만큼 야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돼 할 정도로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면 일단 거래 건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거래로 의심되는 게 직거래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말씀이시죠? 먼저 확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개가 뚝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한 개냐 여러 개가 거래됐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 건수가 거래가 됐다면 이거는 직거래나 이게 특수관계보다는 이거는 진짜 부동산 시장이 문제여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한 개만 뚝 떨어졌다. 다른 매물들은 8억 5천인데 한 개만 5억 5천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의심이 된다면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부동산 앱들이 요즘 잘 나오잖아요. 매물 현황을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 진짜 매물이 얼마 나오지? 확인한 다음에 전체적인 매물이 뭐 8억 5천 수준인데 5억 5천에 나왔다면 특수거래의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그다음은 이제 부동산에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직거래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지가 궁금한데 저희가 직거래 현황을 좀 그래프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준비가 되면 한번 뒤에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네. 직거래가 실제 저는 당연히 그냥 부동산 거래하면 부동산 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직거래가 그렇게 많나요? 한번 볼까요? 직거래가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3월에서 12월까지 단기간에 늘어날 이유는 없거든요. 직거래도 실제로 특수관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중개보수, 중개수수료가 아까워서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게 변동폭이 없어야 되거든요. 3월 달에 직거래가 중개보수가 아깝고 12월 달에는 안 아깝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기는 특수관계의 거래가 늘어났고 이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 차원에서 특수관계인 사람들이 좀 짜고 치는 경우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절세 목적, 뭐 증여성 거래 뭐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금 뭐 오늘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정부가 뭐 20년 넘으면은 재건축 뭐 안전진단 완화해준다, 뭐 대폭 좀 문턱을 또 낮추는 그런 일종의 뭐 혜택, 특례를 좀 발표를 했는데. 네네.
뭐 어제 바로 발표했기 때문에 바로 꿈틀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부동산 현장의 좀 목소리는 어떤가요? 저는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장 상황이 이제 급매물은 좀 거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집주인들은 호가를 살짝 올리고 매수인들은 긴가민가해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뭐 호재라면 호재죠. 20년이 되면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어라는 뉴스를 보게 된다면 야 이게 집값이 움직이면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초조한 마음은 가지지 마시고요. 어제 발표가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첫 번째 준비된 소식 바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말 배우 오영수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2017년 오 씨가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A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오다가 결국 고소를 선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 오징어 게임에서 또 명연계를 펼쳤던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처음으로 받았는데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영수 씨는 골든글로브에서 한국 최초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면서 화제를 모은 주인공인데요. 네. 오영수 씨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여성 A씨를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해 7월부터 9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위해서 2달간 머물렀던 시기에 A씨와 함께 산책하던 중 한 번 안아보자며 강하게 껴안았고 A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A씨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던 중 센서 등이 켜지자 오른쪽 볼에 입맞춤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 불송시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다시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이날 공판에 오영수 씨가 직접 출석을 했죠. 네, 오영수 씨는 직접 참석해서 취재진에게 미안하다,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되면서 A씨 측은 추행 당시 피해자는 말단 단원이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50살이 많고 연극의 주연이었다라면서 우월한 지위와 경력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추행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A씨 측은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오영수 씨는 이에 맞서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대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에도 오영수 씨 입장은 같았습니다. 뭐 손을 잡은 건 인정하냐,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냐라고 취재진이 묻자 혐의 인정하지 않는다. 손 잡는 것은 맞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 잡은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추행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군요. 네. 다음 2차 공판에서는 또 피해자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네, 2차 공판은 4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날은 A씨가 직접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A씨 측은 검찰에 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정신과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포함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오영수 씨가 출연한 문화체육관광부 광고는 송출이 중단됐고 지난달 진행된 연극 러브레터 지방공연 캐스팅 명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될 재판 상황 우선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영상 만나볼게요. 네. 어머니한테 좀 안부 좀 전해줘.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재석이가? 재석이는 어떻게 지낸대? 애가 둘인가? 쭉 얘기해야 돼. 둘이야. 집은 압구정도 거기고 아주 거기 살아. 유재석 대치동 이사 사실 묵은 국민 MC 유재석 씨가 때 아닌 대치동 이사설로 골머리를 앓았다고요? 네, 지난주 되게 핫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이사설이 제기됐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이제 지난달 말에 회원 수만 194만 명이 넘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첫째 아들 지호군의 유명 사립 중학교 입학을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간 건데요. 꽤나 좀 구체적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이름은 물론이고 1단지 45평으로 이사를 갔다. 네. 그리고 아들이 다니는 학원 이름명까지 거론이 됐고요. 그 정도로 구체적이면. 네. 근데 유재석 씨가 또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사떡을 잘 돌리지는 않는데 유재석 씨가 이사떡을 돌렸다는 얘기까지 돌면서 굉장히 이사설이 굉장히 사실인 것처럼 비춰졌었죠. 하지만 이 모두가 가짜였습니다. 유재석 씨의 해명이 담긴 MBC 놀면 뭐하니 예고편을 통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유재석 씨는 내가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 떡을 돌렸다고 하던데 도대체 누구지? 라는 의문을 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루머가 집값 띄우기 위한 의도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누가 일부러 퍼뜨렸다.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네, 해명이 담긴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에 그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재석 씨의 그런 좋은 이미지를 활용한 뭔가 집값 띄우기의 전략이 아니었냐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을 했는데요. 해당 글쓴이는 댓글에서 다수가 이사를 갔다고 해서 이사를 왔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등기부 등본 떼본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런 주장을 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유재석 씨에 대한 가짜뉴스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2020년에 신천지로 이제 코로나19가 난리가 났을 때 신천지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직접 출연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요즘 SNS에 가짜뉴스가 정말 많다. 저도 신천지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종교가 좀 다르다, 불교다라고 오해 없길 바란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소속사 측에서도 강경 대응,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강경 대응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 글을 올렸던 사람의 해명이 다수가 이사를 왔다고 해서 유재석 씨가 이사를 왔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소문을 계속 얹어서 진짜처럼 아까 뭐 떡을 돌렸네, 어느 학원을 다니냐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쓰니까 점점 이게 이렇게까지 구체적이면 진짜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이사를 왔다고 들었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사를 와서 뭘 했고 어디 학원을 등록을 했고 이러면 이건 좀 황당합니다. 네, 참 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에는요. 자, 마지막 주제는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치문화 복귀설부터 추 분쟁까지 바이포엠의 정체는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에요. 이 바이포엠. 연예계 뜨거운 감자였던 심은학 씨 복귀설과 또 맞물려서 거론이 됐어요. 네, 지난 1일 한 매체가 심은하 씨가 22년 만에 복귀를 확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바이포엠 측은 더 공식 입장을 덧붙여서 또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해 심은하 배우와 작품 출연을 위해서 이제 출연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심은하 씨의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심은하 씨 측은 좋은 작품을 만나면 복귀할 계획이긴 하지만 바이포엠과 계약을 맺고 새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라면 왜 애초에 그 바이포엠이라는 회사가 자기네들이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런 구체적인 진행 상황까지 말을 했으며 좀 진짜 같아서 팬들이 많이 되게 반가워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실망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진행된 겁니까? 사실 공식 입장을 밝혔을 때까지만 해도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게 사실인가? 라는 이제 저희도 이제 물음표가 많았었는데요.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좀 사기극이었습니다. 심은하 씨의 복귀를 도와주고 있는 최측근은 배우 한석규 씨의 소속사 클로버 컴퍼니 대표인 안태호 씨입니다. 안 대표는 바이포엠과 접촉한 적도 출연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 계약금을 대체 어떤 계좌로 건넸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건 명백한 사기라는 입장을 덧붙였고요. 이 계약금 15억 원은 심은하 씨의 에이전트라고 주장했던 A씨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이포엠 측은 A씨가 제시한 그 배우의 도장부터 날인 관련 서류들,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까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키워드에서 추 분쟁이 또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이 추 씨랑 바이포엠은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추 씨는 지금 현재 전 소속사와 이제 분쟁 중인데요. 전 소속사 측이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와 한국연예 제작사 협회에 추 씨의 연예 활동을 금지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유는 이제 사전 접촉 기간에 다른 소속사와 접촉을 했다는 기간인데요.
사실 이 사전 접촉 기간에는 사실 이 3개월 이내입니다. 전속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는 사전 접촉이 가능하지만 네, 그 기간이 이제 더 남았을 경우에는 사실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걸 했다는 이유로 지금 진정서를 제출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지목된 회사도 바이포엠이었습니다. 슈 씨는 전 소속사가 주장하는 시기에는 이 바이포엠을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바이포엠 측은 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 바이포엠 스튜디오 이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 좀 정체가 궁금한데요. 바이포엠은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웹툰, 음원, 이제 영화 제작 등으로 영역을 넓힌 종합 콘텐츠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통해서 이제 불거진 의혹이 좀 많아서 연예계 시선이 좀 곱지 못합니다. 2019년 그룹 블락비의 박경 씨가 바이포엠 산하 소속 가수들을 거론하면서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당시 박경 씨의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끝났는데요. 사실 이 사건을 두고도 연예계 다수의 가요 관계자들은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 가요 마케팅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신종 홍보법이라면서 편법이라고 좀 봤습니다. 또 이 가요계뿐만이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바이포엠이 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적이 있죠. 네, 지난해 이제 바이포엠은 영화 외계 플러스 인 일부 네. 그리고 이제 한산, 용의 출연, 헌트 등에 투자를 했는데요. 유명한 영화에 많이 투자했네요. 네. 근데 당시 이제 경쟁작이 비상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선언에 역바이럴로 논란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개봉 첫 주 주말 대형 영화 커뮤니티에 집단적으로 이제 비상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을 올린 건데요. 그 배우로 바이포엠이 지목이 된 거죠. 비상선언의 배급사인 쇼박스 측은 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의뢰했고 바이포엠 측은 사실을 반박하면서 의혹에 대해서 제기한 사람들 모두를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소했습니다. 결국엔 좀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법정에서 좀 진실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황소영 기자 나눌 이야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BTS 수상이 불발됐지만 그만으로도 또 많이 만족했거든요. 우리가 올라간 것만으로 대단하다 후보에 그 BTS 소식을 포함해서요. 본방송 끝나자마자 유튜브로 상클 2교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자마자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황 기자님 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며칠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안개가 낀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낮 동안에도 먼지 안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이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까지 매우 나쁨 단계 보였던 서울은 다시 나쁨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지역은 오전에 매우 나쁨 예상됩니다. 이 고농도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맑고 깨끗한 북풍의 영향으로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동쪽 지역의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영하 1도, 창원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 11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인 모레 전국에 눈비 소식 있겠고요. 이 비가 내리고 나면 공기질도 한결 더 좋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 며칠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는데 그래도 오늘 오전까지는 심하지만 오후부터 점차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확인을 해보시고 가볍게 산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산불 조심해주세요. 네, 오늘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가 이어집니다.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와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BTS 소식을 비롯해서 연예계 다양한 이슈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궁금한 점들 또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상암로 클라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유튜브로 오세요.